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오전 2시 4분입니다. 항상 시간을 말씀드리는 건 제가 녹화했던 시간을 좀 체크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단기 시황을 잘 구분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방송은 이제 앞부분에는 뉴스를 천천히 보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코인, 그리고 뒷부분은 증시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부분을 따로따로 이렇게 링크를 올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러기보다는 한 방에 해서 밑에 이제 타임 태그를 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나 좀 보시는 분들 중에서 타임 태그를 좀 걸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이제 신경 써서 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부분은 뉴스, 중간은 코인, 그리고 뒷부분은 주식. 그래서 아마 총 한 40분 정도의 플레이 타임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빨리 보셔도 되고, 주가 원하는 부분 굴려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항상 뉴스 날려주시는 분께 감사드리고, 치유님, 감사드립니다. 네. 3년물 금리 8년, 네, 최고, 8년인데 최고다. 한국은행 2조 국채를 매입했다라고 하네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금리가 너무 높아서 국채가 좀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 항상 이제 금리 인상은 우리가 잠정적인 악재라고 보기엔 악재라는 표현보다는 역시나 경기의 흐름이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크게 변동을 하기보다는 꼭 눌려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지금 소비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을 시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서민분들은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오늘도 한 분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음, 좀 많이 힘들어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냥 공부방에서 같이 공부하고 우리 그냥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오고 쉬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가지지 않고 노크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뭐 다른 데처럼 무조건 막 돈을 내놔라 이러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그냥 일거리도 드리기도 하고 분위기를 좀 맞춰달라는 부탁을 드리기도 하면서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어, 어쨌든 빨리 정상화 되셔가지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사학 공무원 연금 대출금리도 7년 만에 최고치. 그죠? 모든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도 지금 대출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저희 부모님이 공무원 출신이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렴한 금리로 저희 돈을 빌려서 저희 학비를 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어쨌든 모든 지금 서울 경제 TV 경제 앞쪽이 전부 다 금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너무 무리한 투자보다는 항상 우리가 대출이 있거나 확실히 집 있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대출이 없는 집이 잘 없죠, 그죠? 그리고 대출을 감당하시는 걸 잘 계산하셔가지고요 투자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길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킨집 한 마리 3만 원은 받아야 남는데 치킨집 사장님은 잘 팔려도 걱정이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치킨 어떻게 3만 원인가요? 육개의 시세가 이만큼인데 기름도 이만큼인데 그죠? 배달비가 좀 비싸긴 합니다. 그죠? 배달비가 6천, 7천 원 한 마리 해가지고 그래요. 3만 원은 아니지 아무래도 아니지 않나? 그죠? 2만 원 이하의 치킨을 사 먹던 게 두 마리 치킨을 사 먹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래요. 뭐 지금 빡세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배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빡세다. 그런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 저도 많이 쓰는데요. 이제는 좀 웬만하면 쓰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배달 민족 쓰지 않고 또 주문을 하게 되면 배달료가 또 별도로 또 많이 또 청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에 이런 독과점을 좀 어떻게 좀 막아줬으면 나라에서 잘 좀 타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치킨 저희 친구인데 그죠? 음. 국제 펄프 3개월새 20% 이상 뛰어 화장지 값도 오른다. 기저귀 값도 오른다.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물가 계속 오른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 탄소 중립 유전 개발 급감 3차월 쇼크오고 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름값이 불과 작년 이맘때만 해도 작년 이맘때가 맞나요? 우리가 이제
단가가 밑으로 떨어졌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매수를 하고 싶어서 좀 설쳐냈었는데 그냥 거래 자체가 안 되더라고. 막아버리고 막 그런 좀 비겁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원유에 투자를 했었으면 그냥 지금은 돈을 손에 볼 수가 없거든요. 기름은요, 우리가 그냥 그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사용하는 그런 데만 사용할 생각하시겠지만 일상에 있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이라든지 우리 일생활용품, 비닐 전부 다 기름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 도로에 깔리는 그 타르까지, 아스팔트까지도 전부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오일 쇼크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좋아하신다. 이래서 뭐 전기차로 넘어가면 되지 하시는 분들도 전기도 사실 화력 발전의 의존도 아직 높기 때문에 상당할 겁니다. 좀 그쵸. 그렇게 해서 좀 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차량이 연비가 좋다고는 하나 그래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그래도 나라에서 우리가 유류세를 좀 더 줄여준다고 하니 아마 리터당 한 80원 정도는 좀 더 싸질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옥제는 자, 그래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대중 압박 정략.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저기 뭐 여기 뭐 중국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뉴스를 막 올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중국을 그냥 러시아를 그냥 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도 어쩌면 중국 고사성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사실 일본식 한자 선어가 많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쪽을 알고 우리가 인정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그쪽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의미 없는 지적질과 욕은 아무런 그냥 자기 그냥 쾌락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 자, 미국은 단일 패권국의 지위를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 어떤 분들은 뭐 미국이 뭐 그래도 세계 최단국이라서 뭐 무조건 미국은 일정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계속 주장하기를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최강국은 맞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3국 체제로 아마 G3 비슷한 그런 새로운 이제 연방체가 합의체가 구성이 되면 연방체까지는 아니고 합의체가 구성이 되면서 전 세계가 아마 주도적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이긴다는 게 우리가 전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인구를 갖다가 이기내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오히려 인도가 중국을 나중에 장기적으로 아마 이길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우리나라 그렇다고 막 발리냐 지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전쟁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적당한 강력한 기술력과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적절한 요역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강력한 그런 그리고 그 인구력과 그리고 독재 국가다 보니까 변화가 빠르단 말입니다. 옳고 그르건 간에.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겠죠. 뭐 미국이 지금 뭐 중국을 압박을 놓고 있고 러시아도 압박을 놓고 있는데 보면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사실 미국과 나토의 압박 때문에 압박이 원인이다,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 맞는 얘기거든. 아까 전에 단톡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원래 이제 그 힘센 친구가 있었고 우리 이런 얘기 하면 좀 웃긴데 힘센 친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붙어있던 똘마니가 하나 있었어요. 원래 얘네들이 한 팀이었어. 그래서 새롭게 엄청 똑똑하고 돈도 많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얘를 쪼개 야 너희들 갈라져라고 한 겁니다. 얘 친구들 더불어서. 그러니까 얘가 미국이고 얘가 유럽이 되겠죠. 그러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내가 얘를 너희 쪽으로 끌어들이지 마라. 그럼 내가 얘를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놔주겠다 해서 풀어줬는데 얘가 여기 가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사단이 나기 시작을 한 거라고. 얘네들 압박을 넣는 거지 계속. 그럼 얘는 화가 나는 거지. 약속을 왜 안 지키냐고.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주자고요. 거기까지는 그렇잖아요. 본인들도 정체가 다른 건데 얘랑 완전 색깔이 다르거든. 압박을 넣은 거죠. 간접적으로 천천히. 얘가 이제 그걸 인지를 하고 압박을 넣어서 뭐 전쟁을 일으킨 건 잘못이지만 그런 동기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여튼 그렇다 보니 족제 국가다 보니 뭐 이런 뉴스들 뭐 잘못된 뉴스들 감춰진 뉴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 뒤에 이뤄진 거는 러시아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러시아 아니요 푸틴과 지배 세력들은 그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 비판받아 마땅합니다만 그 모두를 싸잡아서 비판하지는 말자고 우리는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일수록 거기서 그 나라에서도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잘 보듬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게 그게 좋은 방법, 올바른 방법이고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옛날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얘기 새는데 일본이 노집회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왔었을 때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 온다는 것은 어쨌든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대한민국에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잘해줘야지. 더 잘해줘서 너희 나라 가서 우리나라 이렇다. 우리가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 너희 알려달을 전해라. 이렇게 중대적인 역할을 만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 같이 욕을 해버리고 까버리고 보내버리고 안 받는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결국 싸우자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그죠? 참 힘든 일일 거예요. 감정보다 이성이 우선시한다는 건. 그죠? 해봅시다. 우리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감정보다 이성이 우선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하시다 보면 아마 투자하시는데도 좀 더 유리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샜네요. 죄송합니다. 일조 클럽 삼성전자 빼고도 실적이 좋았다. 대한민국 기업도 실적 좋습니다. 경쟁력이 있고요. 그죠.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그 불안 요소, 역시나 북한과의 관계라던가 달러의 그런 패권에 대한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드리는 게 요즘 제가 코인보다는 오히려 주식에 대한 걸 많이 드리고 싶어요. 주식도 코스닥 같은 이런 잡주, 상장 산업주를 뭐 테마주들을 노려보시는 것도 뭐 여러분들 코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내가 리스크를 조금 줄이면서 대기업이나 좀 우량주들 위주로 조사해보기 쉽잖아요. 그래서 명업이 잘 나오면서도 단지 저평가되어 있고 또 거기다가 차트까지 예쁘면 이거는 뭐 그냥 겁낼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냥 밀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코인에서 뭐 손실률도 50% 반토막 나고 수익률도 50% 나고 하지만 주식은 한 2, 30%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우리 은행은 뭐 10%에서 5% 왔다 갔다 하겠죠. 많이 받아봤자 그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리스크 투자에 대한 리스크와 리턴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뛰어드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런 적자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미래 사업은 어떻게 될지는 여기 말씀드렸죠. 네. 1분기 영업이익 우등생 원자재 값이 달랐다. 원자재가 워낙 비싸니까요. 그죠? 네. 좋은 얘기 밑에 나오고 있네요. 팔자로 돌아선 투신 2차전지 인터넷은 샀다. 그렇다고 하네요. 2차전지. 지금 전지 배터리가 많이 빡세죠. 우리가 지금 그 물가가 부담하다 보니까 그래서 글쎄요. 어쨌든 미래에 사는 반도체는 필수 불가결이고 고성능 반도체 계속 생겨야 될 텐데 어떻게들 참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그죠? 비트코인 90% 채굴 200만 개도 안 남았다. 종료되려고나요? 그렇죠. 2140년 정도면은 종료될 것이고 아마 한 뭐 내년 2025년에서 2030년 정도 되면 아마 비트코인 채굴은 그 효과는 아마 효율은 극히 떨어질 겁니다. 아마도 그렇죠? 네. 털더풀 공략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배터리 두뇌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있네요. 내가 간다 하와이. 대한항공 항공노선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작년 말부터 내년에는 항공주 대한항공 노래를 불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한항공 수익도 많이 얻어갔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죠. 그죠?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사 아닙니까? 안전하잖아요. 크게 걱정될 것도 없고. 그죠? 아마 유가만 좀 잘 잡힌다면은 뭐 날아다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대한항공이 실제 투자한 거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지금 벌써부터 중일이 짭짤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관심 있게 보셔도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네. 중고차 시세에 갈렸다. 경유차 떨어지고 전기차 올라가고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덱진이 형 너무 패했다. 저기 무보스 아빠. 옛날 같지 않죠? 주주들이 그죠? 단독주택 매매가 이런 거 사시면 큰일 납니다. 단독주택 지금 들어가시면 죽어요. 잘못하면.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부동산 시주를 보면 정말 찌라시 돈 받고 쓴 것 같은 기사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실 때 사실에 대한 기사가 있고요. 거짓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의견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사실 위주로 체크를 하시고요. 사실도요. 이거는 이제 저희 방에 주님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이 이만큼의 사실이 있으면 요것만 보다는 새끼들이 있어요. 요것만 보다는 새끼들. 요거 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찌라시예요. 잘못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전체를 아우르면서 얘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자극적인 걸 원하다 보니까 요거만 가지고 끌고 나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청소년들이 뭐 사고를 쳤어요. 하지만 청소년들이 좋은 일도 있어요. 그죠? 잘하는 것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사고 친 것만 계속 자극을 하다 보면 요것만 자극하다 보면 아 요즘 청소년들 문제네라고 일반화를 시켜버린다고. 이게 되시죠? 이게 언론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틀렸다가 아니라 한 발 멀리서 보실 줄 아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의견들 그 부동산 그 뉴스들은 되게 의견이 되게 많아요. 읽어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고 지금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 넘어갈게요. 아마 푸틴만 조지면 참 좋겠어요. 푸틴도 그렇고 참 북한을 미워하지 말고 북한에 있는 공산군을 미워하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들 딱한 사람들이잖아. 러시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푸틴, 스탈린을 미워해야지. 그죠? 네, 뭐 이 정도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이걸 봤던 부분이고요. 17분이네요. 조금 늘어졌네요. 하긴 뭐 코인 차트는 그렇게 볼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도찌는 제가 단기 차트적으로는 좋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타점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괜찮은 모습 등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죠? 웨이브에 대한 언급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웨이브 제가 어제인가요? 42,000원 정도에서 아주 작은 반등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42,000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3번이나 빠져나올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언급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물리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정말로요. 훅 저 세상 가십니다. 아직까지도 매수를 강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인증샷을 올리셨길래 아마 그분 파셨겠죠. 파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네. 그죠? 네. 워낙 큰 시드를 넣으셔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이걸 언급을 드렸고 이렇게 반등 나오는 이런 것들 먹으러 한번 들어가 보는 정도. 근데 그것도 지금 가격대가 42,000원 정도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거래가 터졌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42,000원 아니었지만 39,000원 실제로 반등이 나왔지만 42,000원 전후로 해서 43,000원 정도 자리에서 44,000원 자리도 마찬가지 여러 번 탈출할 찬스가 있었다. 수익 볼 찬스가 있었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이상은 매수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밑으로는 단타를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각도도 그렇고 요 밑으로는 한번 할 수도 있는데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도찌도 뭐 거래가 상당히 많이 돌았죠. 한 번 정도 더 갈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그렇지만 지금은 매수보다는 요때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도찌는 지금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셀로 이런 것들도 버리겠습니다. 이 뭐야 이러면서 그쵸? 난리가 났네라고 했었는데 지금도 빠지고 있고 아마 뭐 4,500 이 단타도요 이 자리에 사셔야 돼요. 안전한 자리에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리에서 그리고 이거에 제발 부탁인데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살짝 들고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는 정리. 비트코인 흐름 아직까지 애매한 상태입니다. 한 번에 무너질 흐름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져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여기 정도 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되게 반반이에요. 정말 반반이거든요. 이게 꺾일지, 꺾여서 이렇게 해서 꽉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들어서 줄지 정말 반반이에요. 모르겠습니다. 한쌤 지금 차트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리해서 매수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리플과 이오스가 지금 만약에 리플이 지금 또 갈랑말랑 좀 애매하긴 한데 리플에서 뭔가 또 신호가 틱틱 나오려고 하거든요. 리플요, 만약에 지금 매수해 보시려면 해보셔도 좋습니다. 손절가를 꼭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990원을 손절가를 주시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진입하시더라도. 그래서 짧게 치고 나오는 정도 수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리오스도 애매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디를 갈 거냐라고 말씀드리기 되게 애매해요. 빠지면 도전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3,100원 정도로. 여기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역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아주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지금 이런 흐름들이. 도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밀고 갈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빠져서 갈 수도 있고요. 늘어져서 갈 수도 있고, 밀고 갈 수도 있고,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이 흐름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뒤에가 참 편안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수익이 나셨던 분들은 우리가 좋은 시기, 제가 말씀드렸던 3월 중순에 들어오셔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셨던 분들은 남아있는 물량 잘 지키고 계십시오. 그냥 쳐내버려도 괜찮은 포인트거든요. 이런 거 다 잡아먹으려다 하시다 보면 날라가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올라가 버린 거에서 선 빨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뭐라고 할까요? 남겨두시고 이렇게 늘어지는 흐름에서 분할 매수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나와주면 제가 뭐라 그랬죠? 찝찝함이 사라진다. 개운해질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신규 매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는 일단 굉장히 보수적, 아니요, 그냥 좀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3천만 원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쉽게 꺾이지도 않겠지만 지금 비트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비트도 좀 빠지고 말트도 좀 빠지고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뭔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요, 이건 좀 단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미 수익을 좀 얻어갖고 지금 신규 매수에 대한 자리를 보고 있잖아요. 만약에요, 비트가 순간적으로 하방을 확 밀어버린다면 사세요. 이거는 여기가 쫄지 말고 사서 한번 사보세요. 아시겠죠? 다시 우리 여기서 넣었던 것만큼 채우셔도 좋겠습니다. 혹은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또 대응을 해드릴게요. 지금 무리해서 들어가지는 맙시다. 제가 마이크가 너무 가까워서 조금 뺐어요. 지금 무리해서 들어가지는 맙시다. 나쁘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고 지금 그냥 그저 그래요. 나쁘진 않은데 조금 찝찝해요. 단기적으로나마. 그래서 요 흔들거리는 순간에 이제 알트들이 한번 심하게 빠질 수 있어서 지금 웨이브 라인 정도도 빠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휘날레는 리플이 지어주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한데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볼게요. 저는 요 물량을 일단 좀 뺀 상태고요. 다시 좀 뺀 상태고 거의 평단의 본전가죠, 그죠? 여기 움직였다가 막 이렇게 흔들었는데 요 놈도 지금 눈여겨봐야 될 그 종목이긴 하거든요. 막 흔들어 제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한번 더 터쳐주면 4,500원까지 열려있긴 한데, 글쎄, 좀, 그래요. 제가 지금 요번 달에 빠듯할 것 같아요. 요번 달에 좀 빠듯할 것 같아서, 어쨌든 수익금을 좀 인출을 했습니다. 인출을 좀 하고, 좀 아쉽지만, 이렇게 정말 아까워요. 이렇게 아깝지만, 이번 달 일단 제가 카드 값이나 이런 것들이 밀려있는 것들 있다 그랬잖아요. 모두 정산을 하고,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하죠, 뭐. 아깝습니다. 네. 그래서 업비트는 이제 수익금을 다 털고 나왔습니다. 나오고 다시 이제 입금을 또 해서 일반 이번 달 정산을 하고 입금을 해서 다시 또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저점에 샀던 것들은 안 터셔도 돼요. 물량을 좀 줄이시고 그냥 들고 계세요. 지금 잘 모르겠다고 했었으니까. 지금은 진짜 반반 위로 쏴버릴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요거처럼 도치처럼 위로 이렇게 위로 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구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가팔지는 마시고 조금 민감하게 조금 기다렸다가 좀 숨죽였다가 요 시간에 잡히면 요 거래가 증가되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처럼 잡히면 들어가자고요. 아시겠죠? 니어 프로토콜 아주 죽은 것 같지는 않고요. 요것도 뭐 요번에 오면 근데 와줬으면 좋겠어요. 와줬으면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리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 해서 한번 도전해보는 정도. 이오스도 너무 아까운데 너무 정말 너무 아깝거든요. 일단 잠시 일단 좀 놔줘야 되겠습니다. 잠시 뭐 이거 쏴버려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몇달 제가 가계부를 써보니까 부족하겠더라고. 자,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분이네요. 네. 경지수. 자, 일단 코스피랑 이제 나스닥 살피고요. 코스피도 보시면 굉장히 애매하죠. 그죠? 코스피도 그렇고 보시면 나쁘진 않네요. 그죠?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 좋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죠? 괜찮아요. 한 번에 샥 돌리지는 못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나올 줄 말해서 이렇게 가버릴지는 이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스토키스틱이 돌리는 모습을 등장을 하고 있고 이동 평균선에 혼조세를 띄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쿵쿵쿵쿵 하더라도 밀려주면 땡큐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리지만 밀려주면 땡큐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정도 더 밀릴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정도 더 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지역은 좋은 저평가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3,000까지는 못 가더라도 2,900 정도 포인트까지 열어두시면서 매매를 해 나가시면 되겠죠. 이 그림이 역시나 좀 예뻐 보입니다. 이렇게 주봉은 그렇고요. 날봉 보시면 역시나 조금 역시 좀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저항을 살짝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마 콤보 형태로 막 진행이 되다가 만약에 2,8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아마 한국 주식들은 코스피는 이제 살살 정리 한번 단타시든 한번 정치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나스닥도 보러 가겠습니다. 나스닥 역시 참 혼란스러운 영역이죠. 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간 참 애매하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 근데 반등 나오고 다시 꺾이네요. 이번에는 여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14,400포인트. 그러면 주식 코인 비트코인도 이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저점을 한번 살짝 정도 더 보는 정도는 준비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돌릴지 안 돌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렴 파동을 만들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살짝 반등을 하다가도 여기까지 오는 거 정도 생각하고 계시고 14,400포인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서 역시나 해외 주식도 이 포인트에 맞게끔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보러 가죠. 위에서부터 좀 봐야 되니까. 자. 눈에 띄는 거 위주로 볼게요. 네. 상사인 증권 보통주. 글쎄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좋지도 않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은 좀 느긋하게 보시면서, 그죠? 느긋하게 보시면서 길게 늘어진, 좀 더 길게 늘어지는 상태가 나오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정권을 좋아하시거나 이렇게 뭐라고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시거나 이 회사를 굉장히 좋게 평가한다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모아가 보셔도 괜찮습니다만 우리가 뭐 주식 차트 보고 지금 뭐를 할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평가되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여기까지 끝. 가격적 메리트는 있어 보인다. 끝. 근데 워낙 오래된 친구고요. 워낙 좀 오래된 친구기도 한데 글쎄요. 요런 주기를 봤을 때 아직까지 뭐 쏠 만한 그런 흐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삼일기업공사 그래가 들어왔네요. 그쵸. 한 번 정도 더 나갈 수는 있겠지만 요게 호재를 타고 움직이나요? 아마 요번에 그 누구시기냐 재개발 관련된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쵸. 거래가 많이 들어왔고요. 나쁘지 않네요. 3번 정도 도전 살짝 해볼까요? 단타 한번 뛰게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재개발 관련돼서 오케이. 그래, 일단 넘어갔으니까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6,000원 정도에서 한번 도전해보는 정도, 매직 천천히 변하면서 해보는 정도.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네요. 코론 글로벌. 자, 코롱. 코롱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코롱이 맞다면, 코롱이라면 이건 장기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겠죠. 코롱 화학 관련된 신소재 관련된 거 아닌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주식에 대한 이 기본적 분석이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종목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제가 수식을 자꾸 물어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도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일단 저평가 영역이다. 그렇죠. 설거지 한번 했고 지금 저 거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있으니까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급격히 보지 마십시오. 대망의 대한항공입니다. 그죠? 대한항공은 뭐 뻔했죠. 요 약해진 추세 돌려버렸고요. 여기서 아까 전에 그런 종목들 누구냐 위에 있는 종목들 마찬가지죠. 다들 뭐 비슷비슷한데 돌려버렸고 일단 예정된 호재가 좀 있었잖아요. 그죠? 코로나에 안정화로 인한 여행 일단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또 악재도 있죠.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는 악재도 있으니까 쭉쭉쭉 좀 갭 상승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요. 좀 이럴 때는 좀 시원하게 뚫어버리면 좋겠습니다. 뚫어버리면 좋은 그림인데 조금 더 지켜보죠. 간투. 글쎄요. 이거 참 한국 주식은 진짜 지저분하다 차트가 그죠? 얘도 놀림목을 주면 괜찮습니다. 놀림을 주면 되게 편해질 텐데 오면 아마 4,400원에 4,000원 사이로 와주면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단투 투자증권도 한토도 크니까요, 그죠? 대기업이니까. 쌍용자동차는 아직까지 투매가 나오고 있지는 않대요. 투매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조금 여유를 두고 보시되 한 2,400에서 2,000원 사이에서 요 부분에서 한번 돌리는 모습 그리고 아마 이제 쌍방울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 좀 체크하시면서 진입각을 보시면 요 정도까지는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신세계 아직까지는 저 한국 주식도 좀 더 침체를 좀 겪고 있네요. 그죠? 신세계도 머지않아 결판이 나겠죠. 그죠? 신세계도 머지않아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요? 저도 매도보다는 매수로 오히려 보고 싶습니다. 위에 있는 종목들 상당수를 일단은 다른 하나 정도 분할 매수를 완출 접근하는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양새는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보다 좀 지저분한 형태를 많이 띠고 있네요. 그죠? 네. 깔끔하지 않다는 거지. 삼천리는 옛날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많이 갔네요.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역시나 아직 큰 그라운 없는 상태지만 일봉, 날봉 깨지면 맛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네, 깨지면 맛있다. 적십자 넘어갈게요. SDI 많이 SDI가 차라리 나와 보인다 했는데 많이 갔네요. 그죠? 여기 정도여서 슛. 이제는 단타 차트적으로는 단타 할 때는 슬슬 요 구간에 잘라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매수하셨던 분들 계셨다면 여기서는 전량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좀 잘라주시고 다시 요 그림을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긍정적입니다. 디스 리테일 칼라 엘베 뭐 많습니다. 그쵸? 다음에는 중요한 좋아 보이는 몇 개만 끌고 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죠? 카카오 역시나 카카오는 봐야 되죠. 카카오 그래요. 제가 1월 27일 날 카카오 이제 맛있어 보인다라고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걸 공개를 하지를 않았네. 아이고 참. 보셨죠, 여러분들? 공식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고 피보나치 비율을 다 맞춰주는 상태에서
다이버전스. 깔끔하죠. 그렇죠. 이제는 아마 이런 파도와 대파도와 소파도와 맞물려서 이제 출렁거릴 겁니다. 그래서 출렁거리면서 한번 쏴줬다가 이렇게 죽는 정도 수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가지는 못할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좀 지저분해져요. 여기 저항이 되게 많죠. 그래서 아마 요 자리는 꽤나 강한 저항대를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카카오 요 위로는 별로 매력 없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가 요걸 매수를 했다 그랬죠. 그쵸? 길게 보지는 않을, 그러니까 아주 길게 볼까요? 아주 길게. 12만원 정도까지는 보고 12만원에서 10만원 사이까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건 각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오면 여러분들 잡아보세요. 이거는 오면 아마 잡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오면.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매수를 노린 거는 어쨌든 가격적 메리트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가격적 메리트. 그죠? 이 기업이 이제 이런 뭐 엄청 큰 건강 관련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가격적 흑자도 많이 나는데 가격적 메리트를 좀 느껴봤었고요. 그리고 여기 거래가 투매가 좀 등장했었습니다. 요 투매가 저를 좀 설레게 만들었어요. 요것도 있긴 한데요. 여기도 지금 걸렸잖아요. 그죠? 여기와 여기가 지금 두 개가 지금 제를 좀 설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잡아본 상태입니다. 크게 갈 만한 흐름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가려면 이 이평들이 바닥에 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쫙 이렇게 갈 흐름은 아니니까 느긋하게 보시되 아마 가격이 만약 하방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매력적으로 접근하셔도 적극적으로 들어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같은 것들도 많이 문의를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주식도 이런 이제 시간에마다 방송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 제가 뭐 사세요 이렇게까지는 말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말씀 못하겠지만 뭐 이런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정도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은 일단은 요약을 하자면 잘 모르겠다. 단기적으로는 애매한 시즌으로 좀 들어와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저점에서 했었던 물량은 그냥 들고 계셔라. 계좌 관리 정도 하셨다면 우리가 제가 가져 관리 좀 줄여달라는 말씀을 요때 드렸잖아요. 그죠? 요때 드렸으니까 줄여드렸다면 하고 계셔라. 여기서 잡은 물량. 자,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타이밍에 알트를 주고 담으셔도 좋고 비트를 해도 좋고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잡은 물량은 아직까지 괜찮다. 그죠? 살짝 정도 파시면 괜찮고요. 여기서 잡은 물량은 일단 다시 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팔고요. 요건 남겨두세요. 됐나요? 요 반등 알트코인 제법 많은 반등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오시고 만약에 여기를 바라봐 준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샀던 물량 혹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덜어냈던 물량 여기 물량과 요 물량을 채워서 배팅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든다. 혹시 요거는 제가 중간 반등에서 체결이 됐다면 요걸 연결해서 여기서 대응하는 여력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자 그게 아니라 그냥 위로 더 가버린다면 그냥 여기서 잡았던 물량만 가지고 계좌 관리 끝난 물량만 가지고 6,300에서 500만 원까지 즐기도록 하자. 끝. 감사합니다.